그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목도 메이고 이렇게 좀 전율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담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 인생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재수도 이제 포기했고 책이 아니라 손에 돌을 잡았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 밝히고 기자상도 받았던 내용이 광주 전일 빌딩을 향해서 헬기가 난사했다. 사회적 반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을 받았는데 참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인정 안 합니다. 그 언제 인정된 줄 아십니까?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났어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안녕하십니까.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스핀 박찬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 을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 역할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으로 활약 중이신 한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소에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박 기자께서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보는 폴리티션 스토리라고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된 지 1년도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데 나올 자격이 있나 좀 싶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하기 전부터 워낙 예. 당에서 소통을 많이 해오셨고 근데 좀 과분한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나온 거니까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질문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2025년도 벌써 3월이 가까워졌는데요. 혹시 올해 새해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있지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솔직해야 되니까 제가 금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한 10년 남짓 더 금연을 하다가 정치한다고 들어와서 속상한 일도 많고 해서 담배를 피다가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담배라도 끊는 게 낫겠다. 뭐 제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 저 만나는 지역 주민들께 대한 또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1월 1일부터 제가 금연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오늘 이 순간까지 잘 참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 다 힘드실 텐데 뭐 저만 힘든 건 아니지만은 12월 3일 이후로 12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무도 그런 짓을 할 거라 생각 못했던 위헌적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맘 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저의 소망이자 우리 국가적인 소망은 새 정부가 꼭 제 바람으로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탄생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희망과 안심, 기대 이런 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 통합도 같이 하는. 그럼 국민 통합해야죠. 통합하고 회복과 성장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꼭 일익을 담당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같은 당의 이원택 의원님이랑 남성고등학교 동기이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학창 시절 인연이나 또 지금 국회에서도 그 인연이 쭉 잘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원택 의원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원태가 미안하다. 제가 원태기보다는 훨씬 유명합니다. 익산에서도 유명하고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외향을 비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원태가 미안해. 근데 이원택 의원은 이과였어요. 예. 저는 문과였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좀 나서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좀 알죠. 아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몰랐습니다. 그 이원택 의원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조용합니다. 그렇죠. 품성도 좋고. 맞아요. 지금 재선이에요. 초선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태기가 기분 나쁠 수 있겠어요. 근데 동기고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원택 의원을 그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았는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워낙에 이 원태기 의원에 대한 우리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남성고 평가들도 좋고 아, 저랑도 잘 맞습니다. 맞고 예전에 내가 출마하기 전에 상담도 좀 하고 근데 진정성 있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가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기수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든든한 버팀목이. 그럼요. 따로 모임도 합니다. 어. 나이가 대가 화 풀려라. 그리고 또 고향이 전라북도 이리시, 현재는 이제 익산시죠. 네, 여기서 나고 맞습니다.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나오셔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와 타향살이가 또 힘들진 않으셨는지 당시에 궁금합니다. 제가 뭐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또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은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지만 고3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어머니가 제 고3 때 제 어머니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버티는 게. 그래서 그때 시기를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병원에서 투병하시냐 힘드셨을 거고 막 결혼하신 우리 형수님은 그냥 신혼의 시동생이죠. 저 도시락 싸주느라 힘드셨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학은 서울로 와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 하숙하는데 그거 좀 재미도 하숙은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는데 재미도 있습니다만 집 생각 많이 나죠. 올라와서. 사실은 저도 하숙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힘들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하숙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한 집에서 4년 이렇게 5년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옮겨 다니죠. 옮겨 다니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하숙하는 집이 참 깨끗했는데, 하숙집 주인께서 그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주는 날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지금 목요일쯤 될 겁니다. 그날은 그 고기를 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날 무슨 동문회가 있거나 그러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고기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잘 이렇게 간소해 주셔서 제가 잘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87학번인데 87년도에 나름 또 제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재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참고서도 버리지 않고 어디 학원으로 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터진 게 87년이었죠. 그때 박종철 열사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제 기억으로 그때 제가 고 김근태 의장님을 학교에서 뵀어요. 그러고 어느 날 학생회관에 이제 갔는데 김근태 회장님은 이제 고문 피해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러 각 대학을 다니셨어요, 본인. 그리고 어느 날 학생회관에 갔는데 갑자기 선배들이 회관에 이제 커튼을 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학생회관 밥 먹잖아요. 커튼을 쭉 치는데 영상을 틀더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담은 외국 기자가 찍은 제 이름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아시겠죠.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목도 메이고 막 이렇게 좀 전율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 인생에 그게 아니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재수도 이제 포기했고 책이 아니라 이제 손에 돌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기 시작했고 우리 대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일을 보면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정파가 다르고 뭐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옳고 그름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기나 기득권을 노리겠다면서 진실과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 만에 하나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과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네, 잘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겠습니다. 기억하고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기자 생활하시면서도 또 되게 많은 그 원동력이라던가 또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이제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거의 평생을 보내셨는데 기자로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기사라든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우리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사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 때 이렇게 좀 놀기도 하다 보니까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했으면 어지간한 고시는 제가 다 붙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꽤 몇 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번 또 우리가 물면은 잘 안 놓지 않습니까? 근성이 있죠, 기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언론사에 들어왔고 사회부 기자부터 시작했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시면 제가 어린 기자 때 5.18 민주화 운동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95년 제 기억으로 4월쯤으로 4월 아니면 5월 초인 것 같아요. 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어린 기자인데 무슨 제가 다 하겠습니까? 뭐 이제 막 2년 차였는데 팀을 꾸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팀이 밝히고 기자상도 받았던 내용이 광주 전일빌딩을 향해서 헬기가 난사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증언을 받고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크게 썼습니다. 제 신문기자였으니까 1면에다 쓰고 막 3면 쓰고 해서 사회적 반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을 받았는데 참 그런데 말이죠. 그때가 YS 정부 때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도 민주화 운동하신 분이잖아요. 정부가 인정 안 합니다. 그 언제 인정된 줄 아십니까?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났어요. 언제쯤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 기억으로 2018년에 국방부가 그때 인정합니다. 헬기 난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기사를 썼던 선후배들이 제가 제일 후배입니다만 선배들이랑 조촐하게 저들끼리 자축했습니다. 아 이제야 이게 진실로 인정받았구나. 지금은 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박 기자님 아시겠지만 시경 캡을 했었습니다. 사건 기자들을 같이 이렇게 지휘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우리 팀 기자들이 훌륭한 기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종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서울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 중앙정보부로부터. 근데 그거를 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 밝혀냅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좀 더 빨리 그 사실을 입수해가지고 특종을 쓰는데 그때 그 기사를 준비할 때 이제 후배들 써온 기사를 제가 데스킹을 보고 출고를 할 때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신도 나고 평소 힘들었었는데 그 특종 하나를 하는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상도 몇 개 받았거든요. 그랬던 기억나고 특종 얘기만 하니까 좀 잘난 것 같아, 잘난 체하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소탈한 모습들도 저에게 기억이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낼 때 그때는 저도 어린 기자였는데 제가 마치 그 당의 일원인 것처럼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IMF가 와가지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그런 막 엔돌핀도 돌고 막 신나서 일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IMF 때 또 제가 이제 단독 기사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근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때 찾아보시면 아마 우리 박 기자님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재벌 대기업들이죠. 재벌 그룹들이 사재를 출연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특이하게 하지만 그때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재 출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제가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 물 먹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잘난 체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시간을 위해서 질문드린 거니까요. 사실 예.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찾아오는 쉬는 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제가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정말 거짓말하고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선되고 뭐 제가 공천 늦게 받고 갔지 않습니까? 아유, 제 만나보지도 못하고 저 지지해줬다는 저 우리 주민 보면은 제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우리 한 후보 얼굴도 못 보고 찍었어. 민주당 좋아서. 그럴 때 정말 내 우리 민주당 내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이분은 어떻게 이 어르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민수가 뭐 중불 잘났다고 얼굴도 못 본 저놈을 찍어줬다는데 저거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 지지자들, 우리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뒤로 못 갔는데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국회 열리고 제가
속한 상임위가 과방인 거 아시죠? 저 제일 국회 바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하면 3일씩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분들도 너무 고생하세요. 그러다 제가 또 예결위원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당 대변인도 하니까 거의 쉬는 못하고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면 안 되죠. 월급 주시는데 국민들이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쭉 이제 행사들 갔다 오고 하면 오후 시간이 빌 때 있습니다. 네. 그때는 뭐 하냐? 책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 잡니다. 근데 워낙 일이 많으시죠. OTT 네. 밀린 것 좀 봅니다. 그럼 만약에 정치인이나 기자가 아니라 뭐 다른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마땅히 잘하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때 졸업하면서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 딱 기자 시험만 봤습니다. 그때 PD 시험도 안 보고 오로지 기자 시험 보고 하도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 다 잘 모르겠네요. 하도 떨어지니까 제가 광고회사 시험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예. 제때 광고회사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광고회사 유명 광고회사 대기업 광고회사를 봤어요. 그때는 본 때는 하도 신문사 방송사 떨어지니까 도대체 실력이 없는 거야 뭐야 하다 보니까 붙었어요. 예. 네, 붙어가지고 그 광고회사에서 이제 면접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실력은 있는 것 같네. 근데 그날 면접 보는 날 모 중앙 언론사 네. 신문사에 2차 기자 실습이었나 논문이었나 하고 날짜가 겹쳤어요. 네네. 그때 만약에 제가 광고회사를 갔으면 광고쟁이를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후회했을 것 같아서 그날 안 갔어요. 면접을 안 가고 신문사 시험 보러 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붙어서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 그래서 딱히 다른 직업이나 근다고 제가 무슨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 같지는 않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이나 열심히 해야죠. 오로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과분하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